자, 이번 시간에는 행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행렬.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행렬이라는 거에 대해서. 행렬이, 원래는 없던 이제 이 단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건데,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는 AI 시대, 코딩, 뭐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행렬이 반드시 또 필요하고 또 대학에 가서는 선형대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과 수학에서는 충분히 공과대학이나 이런 것에서는 충분히 다 이제 필수 이수 과목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훨씬 더 난이도 있게 배우겠지만 기본기 이제 기본 뜻만 여러분들이 알고 그다음에 그 내용 그냥 맛배기만 봐라라고 하는 정도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배우냐라고 본다면 뭐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얘들아.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물론 우리가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하나하나 뭐 가간법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xy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행렬식으로 다시 놔두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만 보이세요. 여기 숫자들. 이 숫자들로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 3, 1, 5, 2, 그 다음에 여기가 x하고 y니까요. x, y는 다시 2, 3.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야. 이게 지금 행렬로 바꾼 거거든. 이거 행렬로 바꾼 건데 이런 식으로 행렬로 바꾼 다음에 이걸 이제 뭐 행렬의 어떤 뒤에 나오게 되면 행렬의 곱, 뭐 행렬의 뭐 역행렬, 뭐 여러 가지의 방식을 이용해서 결국엔 이 x, y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행렬을 이용해서 x, y 값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걸 표현을 한 건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푸느냐? 이건 사람이 풀기에 더 편한 느낌이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은 훨씬 더 간략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컴퓨터나 기계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기계는 연산식으로만 하는 거가 기본 베이스야. 그게 코딩이겠지. 그러니까 얘들을 연산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행렬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행렬을 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컴퓨터의 언어로 바꿔준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 계산을 연산식으로 바꾸게끔 좀 더 복잡한 식들을 연산식으로 바꾸게끔 정리한 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행렬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행렬을 왜 배운지에 대한 거는 대충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구성 요소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행렬의 뜻 보실까요? 행렬,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배열해서 괄호를 묶어 놓은 거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성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열이라고 한다. 행열 이쪽을 잠깐 보시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가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냐면 가로의 이렇게 길이들 이쪽 첫 번째 줄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 1행, 제2행, 제3행. 그래서 이건 3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세로줄 있죠. 이 세로줄. 이걸 열이라고 합니다. 이걸 열. 그래서 이거는 3 곱하기 2 행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로는 행, 세로는 열. 그럼 이쪽 이 동그라미 표현은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 삼행 1열의 성분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본다면 얘를 가리킨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행렬로 나타나시오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어 성적, 수학,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을 나열했고 이건 학생 수를 이야기하겠죠. 총 6개의 성분이 있는 거야. 총 6개의 성분이 있고 이 성분을 행렬로서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83, 여기는 84, 여기는 91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그래서 이거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말했죠? 여기 가로가 지금 행입니다. 그 행이 몇 개야? 2개지? 행이 2개. 열. 이 세로가 몇 개입니까? 3개.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3 행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놓으시고 자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행렬에서 1행 2열의 성분을 구하시라. 1행이니까 자,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있는 애 됐습니까? 첫 번째 줄에서 2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줄에서 1행 2열 괜찮습니까? 괜찮죠? 행은 가로, 열은 세로니까 여기가 1열, 2열 두 번째 줄 말하는 거니까 83의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2행 1열의 성분을 말하시오라면 2행 여기 두 번째 줄이죠. 2행 1열 첫 번째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건 8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행렬에서 1행의 성분을 모두 말하시오. 자, 행은 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행이 되겠죠. 행. 이 성분을 모두 말하시오. 92, 83, 80이 되겠고 이것은 학생 누구였지 아까? 이거 A의 학생이었던가? 그렇죠. A의 학생의 무슨 국어, 영어, 수학의 성적이었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시면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행렬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어떤 꼴이냐라고 행렬의 무슨 꼴입니까? 그 곱하기 형태로 나타낸다면 되겠죠. 해보자. 행, 가로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1행이고 그다음에 열은 3개야. 그래서 1행과 3개의 열로 되어 있고 이건 1 곱하기 3 행렬입니다. 라고 했어. 이거는요. 행이 지금 가로가 하나, 둘. 그래서 2행 하나밖에 없으니까 1열 행렬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너무 쉽겠죠. 자, 이번에 행렬의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행분의 성분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자, 이게 지금 몇 행렬입니까? 3열의 행렬입니다. 2 곱하기 3 행렬이고 그러면 첫 번째 1,3이라는 건 1행 3열을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행열입니다. 1행 여기가 행입니다. 3열 여기죠? 0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고 2행 2열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2행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열.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0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의 내용은 뭐였냐면 13번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13번에 A, 1, 2 이렇게 적혀 있네요. A의 1, 2는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계속 이렇게 말하기도 귀찮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냐면 자, 이 행렬의 성분 중에서 1행 2열에 있는 성분을 말하시오. 1행 2열 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말하고 싶으면 여기 1을 말하고 싶으면 뭐라고 보면 됩니까? A에 뭐라고 할까? 이 두 번째 줄에 3열이니까 A의 2, 3의 성분을 말하시오. 1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면 여기에서 행렬의 성분 중에서 A의 11 플러스 A의 2를 이게 더하라는 건 그 성분을 그냥 둘이 더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둘의 성분을 더하세요. 그래서 1행 1열은 어디죠? 여기가 2가 되겠죠.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행 2열 여기가 되겠죠. 0이 되겠죠. 정답은 2가 되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8번을 보시면 이 18번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행렬의 성분을 IJ라고 표현하고 그거에 대한 IJ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라고 했고 자, I는 1하고 2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J도 1하고 2 두 개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여러분들은 행렬을 만드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것만 생각하세요. 여기가 지금 1, 2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한번 표현 한번 볼게. A의 1 뭐가 되겠어? 1, J도 1, 1. 그 다음에 A의 1, 2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의 2, 1, 그 다음에 A의 2, 2 이렇게 4개를 구하게 되고 그 구하게 되는 방식은 얘를 따라가라는 거고 그만큼 정리해서 새로운 행렬을 표현해 보세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이 행렬을 하나하나 다시 이제 구해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누가 누구를 빼는 건지 조심해야 돼요. J에서 I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1, 2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집어넣을게요. 1, 1은 여기 거꾸로 집어넣으니까 1, 1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0이 되겠고. 자, 1, 2. 1, 2는 2가 먼저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1은 누구에서 누굴 빼? 1 빼기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 2는 0. 자, 이렇게 해서 행렬 A라는 애를 탄생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문제만 읽으시면 되겠죠. 서로 같은 행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같은 꼴인 행렬이 있고 서로 아예 같은 행렬이 있습니다. 같은 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성분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이거가 하나 더 뭐 예를 들어서 3, 1, 4, 2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2 행렬이고 이것도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이거는 같은 꼴의 행렬입니다. 같은 꼴의 행렬.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같다 표시가 들어가 있다면 그건 서로 같은 행렬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A는 뭐가 돼야 돼? 성분이 같은 것이 되는 거니까 A는 3이 되고 B는 1이 되고 C는 4가 되고 D는 2가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같은 꼴인 것과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행렬이 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같은 꼴의 행렬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각각 같을 때 두 행렬은 같은 꼴의 행렬이라고 합니다. 다음,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이렇게 둘이 같다면 성분이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야. 자, 2번을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A하고 B가 같은 행렬일 때라고 했으니까 자, 똑같이 얘가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A가 몇이 돼야겠죠? A는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B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같아야 되고 여기 A가 이미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하고 얘는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D는 얘하고 얘랑 같아야 되는 건데 이미 C가 몇이죠? C가 마이너스 3이고 그다음 B가 몇이었죠? B가 마이너스 3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12. 자, 여기서 보시면 다음 행렬 A, B가 지금 서로 같을 때 행렬 A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자, 모두 여기서 보면 성분이 지금 얘하고 같네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다시 A 제곱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8이 돼야겠죠. 자, 인수분해를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은 0. 얘가 2하고 5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치면 되겠다. 그러면 다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5가 되면 알 수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조건. A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먼저 성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A가 5일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성립을 시키면 되겠죠. 자, A가 마이너스 2일 때를 한번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여기가 8이 나오겠고 그럼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는 거니까 B는 6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B가 6인데 자, 여기다가 B도 6이고 여기다가도 6을 집어넣어. 근데 이미 D가 있죠? 그럼 얘부터 구합시다. 그러면은 5, 6에 30에 마이너스니까 이 C-30은 4가 돼야 돼. 넘기세요. 그러면 34가 되는 거니까 C는 몇이 돼? C는 17이 돼야겠죠. 그럼 여기다 다시 17을 집어 넣으시면 자, 여기다 다시 적을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는 구성이 8, 0, 4. B만 구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B는 아까 구했잖아. D를 구해야겠죠? D는 얘네들을 계산하면 되죠? 6, 4, 24에 17. 24 빼기 17. 자, 그러면 7이 되겠네요. 그래서 7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내가 하나를 구했고 그 하나는 우선 기억이 되겠다. 두 번째는 다시 여러분들이 A는 5일 때를 다시 집어넣어서 똑같이 정리해서 구해서 하나만 더 찾으시면. 자, 행렬의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행렬은 덧셈과 뺄셈, 곱셈 뭐 여러 가지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행렬은 특이한 게 조건이 있는데 바로 같은 꼴일 때만 가능하다. 같은 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 곱하기 3의 행렬이라면 그 옆에 있는 것도 2 곱하기 3의 행렬이 돼야 둘을 더해 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덧셈 뺄셈은 무조건 같은 꼴이 돼야 되만 여러분들이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뒤에 보이는 이제 곱셈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선 덧셈과 뺄셈은
어떤 때만 가능하다? 같은 꼴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A가 지금 2 곱하기 2 행렬, B도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둘을 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 같은 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할 때는 어떻게 더한다? 같은 성분끼리 더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성분끼리 더하셔야 되고, 다시 여기와 여기는 같은 성분끼리 더하셔서 여기다 더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래서 둘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행렬이라고 나오는데,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이 있는데 그 영행렬을 더해도 어차피 자기 자신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둘을 뺐는데 영행렬이 나왔다라는 건 둘은 어떻다? 같다라는 뜻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행렬의 덧셈에 대한 성질. 무슨 말이냐?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 행렬은 앞에서 뒤를 더하나 뒤에서 앞을 더하나 상관없더라. 두 번째, 결합. 덧셈과 덧셈에서만 앞에서부터 계산해도 되고 뒤에서부터 계산해도 상관없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을 한번 빼보세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데, 자 봐봐. 같은 꼴의 행렬입니다. 같은 꼴의 행렬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하고 얘를 빼면 되겠죠. 다시 정리할게. 어떻게 한다? 3-1 거기다 빼세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같은 성분이니까 다시 5 빼기 0 마이너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빼셔야겠죠.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 4 마이너스 15 6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x에 대한 행렬을 구하시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이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더했더니 얘가 나오고 싶다. 그냥 암산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도 괜찮아요. 빼기, 얘가 넘어가면서, 얘가 똑같은 거예요. 넘어가면서 빼기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1, 0, 1,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에 대한 성분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 빼기 1은 0, 2 빼기 0은 2, 다시 3 빼기 1은 2, 4 빼기 2는 2 이렇게 해서 x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도 보시면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17번 보면 어떤 x가 있는데 그걸 더해서 했더니 영행렬이 나왔다. 좋습니다. 더했더니 얘가 영행렬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0은 기준으로 놔두시고 이렇게 빼기, 얘가 넘어가면 뒤로 빼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괜찮아? 그러면 다시 이건 영행렬이기 때문에 이건 0, 0, 0, 0 이건 마이너스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제 조금 응용력이 생겼겠죠? 응용력이 생긴 친구들은 영행렬에다가 다시 이 마이너스를 한 번씩 더해줘도 아 그렇구나, 상관없겠구나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좀 응용을 하시면 이 정도 괜찮고, 그래서 x는 이렇게 된다 라고 봐도 됩니다. 행렬의 실수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곱해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특정 숫자, 실수 k라고 했으니까 어떤 특정 숫자라고 할게요. 그 특정 숫자가 곱해졌을 때는 이 k가 이 행렬의 성분에 어떻게 곱해질 거냐? 각각 하나씩 곱해진다. 그 정도 하는 것이 실수배다. 이것이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거 봐봐. 같은 곱의 형태에서 여기서 봐봐. 교환 법칙이,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죠. 앞에서부터 하나, 뒤에서부터 하나 상관없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한번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a의 행렬. 자, 영행렬은 모든 것을 곱하면 무조건 영행렬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번 해서 정리가 풀마가 되는 것도 괜찮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분배 법칙이 괜찮게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우선 이해하시면서 문제 풀면서 어떤 느낌인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실수배가 이렇게 곱하기가 된다면 이렇게 한 번 다 정리가 돼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게 모두가 짝수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모두 다 여기가 2로 다 이렇게 된다면 이걸 바깥으로 빼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그런 문제도 나오겠죠. 지금부터는 연산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자, 연산에 대한 이야기. 자,
A의 3배를 취하고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한 다음에 2를 빼세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겠죠.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3배니까요. 어떻게 정리하는 거죠? 그대로 한 번씩 다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3, 15, 이건 영행렬이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3, 4,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 플러스로 고치고 이 마이너스를 한 번씩 다 여기 이 마이너스를 한 번씩 다 넣어줄게. 왜냐면 좀 나중에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편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되겠어? 계속 더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3, 그 다음에 7이 되겠고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최종적인 정답을 자 여러분들 다음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나오는데 행렬의 곱셈이 가장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못한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은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곱하기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성분이긴 한데 다시 말하면 같은 행렬이 아니어도 같은 꼴의 행렬이 아니어도 곱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둘의 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조금 어색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얘가 당연히 둘을 곱할 땐 얘랑 부딪힙니다. 그래서 A11의 성분과 B11의 성분이 곱해서 여기 들어가세요.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A12 그 다음이 여기 바로 밑에 보이죠? 여기 B21 그래서 얘와 얘가 A12와 A21을 곱해서 이 첫 번째 일행 1열의 성분을 결정을 합니다. 조금 특이해요. 잘 보셔야 돼요. 천천히 할게요. 다시. 그럼 다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똑같이 여기 A11, A12가 자 이렇게 가서 여기 열 두 번째 열과 그대로 하나씩 여기 보시죠? A11과 A12 그 다음에 B12, A12와 B22가 돼서 이 두 번째 보이세요? 일행 2열의 성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갈게요. 다시 이 세 번째 넣을 텐다. 여기 얘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죠. 여기로 갈 겁니다. 여기로. 자, 두 번째가 얘랑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A21 그 다음에 B11 그 다음에 A22 B21 여기가 이렇게 이행 1열이 되겠죠. 다음 얘가 맨 마지막 얘랑 부딪혀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행렬의 곱셈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행 2열의 성분이 두 개가 있었을 때 최종적인 행렬은 이행 2열이 나오는데 그 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밑에 거 설명 안 하고 이거부터 다시 한번 연습 한번 들어갈게요. 가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까 방금 했던 거 이행 2열과 다시 곱하기 이행 2열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몇 행렬이 나왔지? 이행 2열의 행렬이 나왔어. 여기가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mn, nl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ml 자, 첫 번째 거하고 이 끝에 거 이 두 개가 행렬이 됩니다. 이게 지금은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들 이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 1번으로 한번 돌아갈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자, 첫 번째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이거는 몇 행, 몇 열입니까? 1행, 2열과 그 다음에 이건 2행, 1열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거와 끝 번째 거 이건 최종적인 행렬이 1 곱하기 1 행렬이 나올 거다라고 우선 예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 어떻게 나오는 거죠? 자, 각자 얘와 얘가 곱해 얘와 얘가 곱해서 둘을 더하는 거야. 같이 써볼까? 2 곱하기 0 더하기 다시 얘하고 얘 1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몇이 됩니까? 정답은 1. 일행 1열이 나오게 됩니다. 행렬은. 7번 잘 보세요. 연습 많이 합시다. 어떤 행렬이 먼저 나올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거는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2 곱하기 2 행렬이고 이거는요. 다시
2 곱하기 1 행렬이야. 그럼 최종적인 결론은 첫 번째와 끝 번째를 잡아서 이거는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행 1열. 자, 어떻게 계산하는 거 한번 볼게요. 그대로 계산해 보자. 자, 얘네 두 개가 얘를 만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괜찮죠? 정리할게요. 2 곱하기 0 더하기 다시 이거 0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얘랑 곱해집니다. 괜찮아? 얘가 얘랑 곱해집니다. 그럼 다시 할게. 얘는 1 곱하기 0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계산 다시 한번 해볼까? 어차피 이거는 0이고 이거는 몇이죠? 마이너스 3. 2 곱하기 1행렬이 나오게 된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 바로 옆에 있는 거 6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6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에서도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이게 어떤 행렬의 곱으로 나올 거냐라고 예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얘는 몇 행? 2행 1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1행 2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끝 번째, 다시 말하면 이거는 2 곱하기 2행렬이 나온다라고 우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2 곱하기 2행렬.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곱해 볼게요. 자, 얘는 얘랑 곱해야 됩니다. 얘랑 곱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다음에 얘랑 곱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얘랑 곱해서 여기다 적어주고 3이 나오고. 다시 얘랑 얘가 나오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2행 2열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곱행령 한번 다시 봅시다. 자, 결과치는 똑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A, B를 구하라는 게 당연히 목적이겠죠.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얘가 이렇게 곱해져서 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해 가셨죠? 천천히.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더하기, 다시 얘는 5A가 되겠죠. 얘가 누가 된다? 얘가는 12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2가 되겠고, 그러면 이건 5A가 2가 되는 거니까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2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B를 구하려면은 어떤 걸 하면 되겠냐? 얘로 한번 가볼까요? 얘로 해도 되겠다. 얘로 해도 되겠다. 얘로 해도 되겠다. 어떻게 하죠? 얘랑 부딪히면 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마이너스 2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5B를 했더니 걔가 2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8이 되겠고 5B가 되겠고 2가 될 테니까 5B는 10이 된다니까 B도 마찬가지로 2가 되겠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연습해보면서 정리하시면 좀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사각형 행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직사각형은 다시 말하면 뭐 2 곱하기 3이라든가 뭐 아니면 3 곱하기 2라든가 그런 건 직사각형 행렬이 되겠지만 정사각형은 2 곱하기 2, 3 곱하기 3, 뭐 1 곱하기 1 그런 건 정사각형 행렬일 때 정사각형 행렬인데 걔가 지금 A의 제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그냥 이거는 A 곱하기 A니까 그냥 둘을 곱하라는 거니까 얘는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얘와 얘를 곱하세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 어떻게 곱하는 거죠? 얘가 얘랑 곱해서 첫 번째 행렬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암산을 좀 해봅시다. 얘가 1이고 더하기 얘가 0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얘를 곱해서 여기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1이니까 얘는 0이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여기랑 곱하는 거니까 곱해서 얘랑 얘는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 되는 거니까 0,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이렇게 되는 거 1. 자, 그래서 이건 정답은 1, 0, 0, 1. 뭐 이렇게 되겠다. 이게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도 한번 다시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밌는 게 이게 지금 A 제곱이 이게 나왔잖아. 그럼 A 세제곱이라는 건 한 번 더 이걸 말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가시죠? 그럼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기다 잘 적어볼게. 이미 A 제곱은 구했으니까 A 제곱은 1, 0, 0, 1 이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얘를 곱하라는 거겠죠? 잘 보세요. 1, 1 이거 한번 곱해볼게요. 자,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여기랑 곱해져서 첫 번째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 1이고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여기 밑에 줄이 얘랑 되는 거니까 다시 0, 1. 이건 1. 다시 얘가 얘랑 곱하는 겁니다. 1, 0, 0이고 0, 0 이렇게 나오겠고 다시 얘가 이렇게 곱하고 얘가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1. 자,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근데 잠깐만 요거 보이세요? 요거는 곧 요거랑 똑같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곧 다시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A 세제곱은 다시 A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외우십니까? 이걸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무슨 행렬? 단위 행렬. 그리고 약자로 2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대각선으로 1, 1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있잖아. 1, 0, 0, 0, 1, 0, 0, 0, 1. 자, 1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왜 단위 행렬이 중요하냐? 잠깐만. A 제곱이 단위 행렬이지. 그러면 다시 써보면 이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단위 행렬에다가 곱하기 A를 곱하라. 그랬을 때 A 자기 자신이 나왔죠. 단위 행렬을 곱하게 되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된다. 기억하세요. 단위 행렬을 곱하게 되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정사각형 행렬일 때만 가능합니다. 단위 행렬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이렇게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단위 행렬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면서 단위 행렬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곱의 행렬이니까 이것도 잡아. 제곱이니까 이거는 4a의 제곱이야. 근데 a 제곱은 뭐지? 아까 말했잖아. 단위 행렬이야. 이 단위 행렬이었고 단위 행렬은 뭐였죠? 다시 좀 더 표현할게. 4에다가 곱하기 이거였잖아. 이것만 표현을 같이 하면 다시 4, 0, 0, 4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됐죠? 단위 행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2에 대한 제곱 뭐 굳이 상관없지만 굳이 풀어보자면 A,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다시 이것도 자기 자신이 나와서 이건 다시 A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단위 행렬을 또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럼 얘는 별 의미가 없고 얘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는 다시 a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a2가 되겠고 플러스 4, 2에 대한 제곱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어차피 얘랑 곱하면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4, 2로 바꾸시고 4, 2래. 4a로 바꾸시고요. 4a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2에 대한 제곱은 어차피 그냥 2니까 4, 2로 바꾸시고 a 제곱으로 바꾸셔서 하나씩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어려움 없으니까. a제곱은 얘를 곱하라는 거고 얘를 2번을 곱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얘에다가 4를 곱하라는 거고 2를 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4를 곱해서 더하기 3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구해서 3개를 최종적으로 더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쳐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괜찮죠? 얘기하자면 정답은 1, 1, 0, 0 이렇게까지 나온다. 자, 여기서 보면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 나오는데 행렬은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A 더하기 B 행렬을 했을 때나 B에서 A를 했을 때나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됐었죠. 근데 재밌는 건 자, A에서 B를 곱하는 것과 B에서 A를 곱하는 거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곱은 앞에서 뒤를 곱하는 거하고 뒤에서 앞에를 곱하는 거하고는 자, 우리가 하나씩 해서 둘 더하잖아.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자, 여기 있네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대로 두 개를 곱해 보시오라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얘하고 얘를 곱해 볼게. 그러면 다시 A, B를 하게 되면 되냐?
자,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더하게 되면 3이 되겠고, 다시 여기는 2가 되겠고, 여기가 1이 되겠고, 이거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0, 0, 2가 되겠고, 1, 4, 여기가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2가 되겠고, 0, 2. 자, 이렇게 되겠네요. A, B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A를 한번 곱해볼까요? BA. 자, BA는 지금 얘가 얘로 가는 건데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 다시 써볼게. 1, 2, 3, 4가 있고 여기서 다시 곱하기 0, 1, 1, 0 이렇게 한번 들고 보자. 자, 그러면 다시 얘가 얘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곱하고 더하니까 얘가 2가 되겠고 다시 밑에 거 3, 0, 4 여기가 4가 되겠고요. 다시 얘는 1, 0,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3이 되겠다. 자, 둘이 같아요, 안 같아요? 전혀 같지가 않죠. 그래서 앞에서 뒤를 곱하는 것과 뒤에서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교환이 성립되지 않는다.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환은 성립하지 않으나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그냥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합은 상관이 없더라. 결합. 앞에서 내가 먼저 할 거냐, 뒤에서 먼저 할 거냐, 그 다음에 곱할 거냐는 상관없더라.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상관없더라. 분배 법칙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K배해서 다시 또 분배 정리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앞뒤가 바뀌어서 곱하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여러분들 곤두 써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얘네 먼저 곱하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곱하든 어떻게? 이렇게 곱하든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라는 거죠.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인데요. 6번은 뭐라 적혀 있냐면 자, AB 행렬 더하기 그 다음에 AC 행렬을 구하시오. 자, 우리 아까 결합 법칙 한번 배웠다잖아. 분배 법칙 배웠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A, B 플러스 C.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A를 곱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곱하고 더하는 것도 괜찮지만 더 계산이 연산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나오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있는데요. 이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과정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그래요. 뭐 알고 있으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영행렬은 당연히 0000 행렬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구성 요소를 잘 보시면 자, 이런 결과 자, A, B, C, D가 있고 그 다음에 1010 단위 행렬이 있고 영행렬이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나 요런 공식이 하나가 성립이 되다. 됐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A 제곱에다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성분에다가 다시 A 행렬을 곱하고 다시 2를 곱한 다음에 뺀 다음에 단위 행렬을 곱하게 되면 언제나 영행렬이 성립이 되더라. 이걸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다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지금 만족하는 지금 A, B를 구하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아까 말했듯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걸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이 문제를 빠르게 좀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신 중요한 건 이거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봐봐. 여기가 지금 3이 나왔잖아. 야, 누구하고 누구를 더했을 때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지금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얘는 A는 몇이 돼야 됩니까? 이거는 6이 돼야 되면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얘네 둘을 곱하고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얘가 자,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누가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럼 그냥 한번 해볼게요. A하고 D 얘네 둘이 곱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18에다가 빼기 그 다음에 BC는 2B가 되겠죠. 걔가 2가 나와야 돼. 그럼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 2B는 20이 돼야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아까는 말했듯이 A가 아까 6이었잖아요. A가 6이었고 B가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치우라는 거니까 정답은 16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건데 교육과정은 물론 빠져 있지만 한 번쯤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학교 수업을 좀 들어보시고 학교에서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켈리의 패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행렬을 다시 한번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